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속정의 임명준입니다. 자, 50회차입니다. 자, 50회차 경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주가 그랑프리죠. 자, 그랑프리인데 또 그랑프리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싹 다 출전을 시켰습니다. 뭐 모르면 상관이 없겠지만 다음 주에 1등 상금 2천만 원이 걸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 유력하게 또 1, 2코스를 받는 선수들이 또 예선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승부를 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데, 자, 이런 것 저런 것 다 배제하고 일단 객관적으로 경주에 접근을 해야 되겠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안 가서 부담을 느껴서 승부를 안 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인정할 것 인정하고 가면서 추리에 나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 1경주, 7경주, 9경주, 11경주, 12, 15경주. 오늘 조금 하나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메인은 7경주와 15경주가 되겠습니다. 7경주와 15경주, 7경주, 15경주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자, 1경주는 일단 이거 현장 추천 경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현장 추천까지는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좀 코를 잘 뚫고 싶어서 시작을 잘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축은 4번 김민혜가 그나마 가장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지정훈련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자, 민영건 김국흠이 굉장히 지금 기록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자, 김민혜가 직접 시속을 주도한다라고 한다면 뭐 4놓고 5, 6까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김인혜가 찌르기형 선수인데 어떻게 감아? 감습니다. 스타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감고 2번, 3번만 접으면 충분히 돌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1번 지금 정경호가 좀 찝찝합니다. 저는 감겨 죽으면 끝입니다. 정경호 같은 경우에는 뭐 인돌기를 기똥차게 하는 그런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이제 스타트 승부뿐인데, 스타트 승부로 김인혜를 휘감아 찌르게 만들 경우에는 5번, 6번이 앵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기록은 안 나왔지만 이 모터가 잠재력이 있습니다. 33번 모터가 잠재력이 있는 모터고, 또 지정 훈련에서 기록에 비해서 괜찮은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자, 1번 정경호를 요주의 인물로 평가를 하면서 일단 많지만 그 중에서 이제 시작은 좀 가볍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자, 문성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성현이 지금 B2에 왜 4번을 뛰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어떤 근거로 인해서 4번씩 뛰게 만드는지 살려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판을 깔아놓고 있고 본인이 어차피 살아봤자 한 분기 더 살겠죠. 뭐 출주 횟수가 부족하다, 뭐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일단 출주를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일단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선전을 해서 2.43까지 2점에서 2.43까지 올렸는데, 커트라인이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까지 좀 부족합니다. 오늘 2게임 나오는 거 다, 내일 2게임 나오는 거 다 가야 겨우겨우 한 분기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를 면하기 위해서는 강승부, 자, 스타트 할 수 있는 건 스타트 승부밖에 없죠. 요즘에 찌르기도 곧잘 합니다만 모터가 괜찮아서 또 가능성을 좀 내비치고 있습니다. 2번을 좀 중심에 놓고 간다라고 한다면, 세게 본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바깥쪽에 있는 선수들을 묶어가는 그런 전력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1번이 앉아서 구경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김준희가 뭐 여유가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겠지. 하지만 오늘 2번만큼 훈련 상태가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본 축으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보내드리겠고, 문성현, 자, 은퇴 위기고, 자, 출주 횟수도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문성현을 놓고 배당 공략하는, 그렇게 양분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는 김종희를 좀 보고 있습니다. 김종희를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 자, 나머지 순차적으로 묶어가는 그림 기본, 그리고 여기에 힘을 주고 문성현을 놓고 가는 것은 소액으로 투자 전략을 세울 생각입니다. 자, 3경주.
서희가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기록이 너무 안 나왔죠. 그리고 모터의 순발력을 중하급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뭐 정경호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희도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최악은 아닌 그런 모습입니다. 상대가 지금 곽현성이고 김계영이고 정은민, 한성근, 박민영이라고 한다면 서희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스타트 승부밖에 없습니다. 스타트 승부로 0.0대를 또 0.1대를 끊어서 먼저 돌아나가는 가물 선수가 없죠. 다들 찌르기죠. 임 빠지기만 깔끔하게 돌면 뭐 최소 입상의 한 자리를 꿰찰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번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가져간다. 분명히 내일 또 살아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희의 변화를 좀 체크를 해주시고, 서희가 살아나지 않고 그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곽현성이 욕심을 낼 수 있는데 찔러서 가는 그림, 그리고 서희가 흐르면서 김계영이나 정은민을 불러 들여오는 그림 충분히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1번, 2번이 어중간하게 싸운다 라고 한다면 누가 배당이냐? 4번 김계영이죠. 오늘 뭐 전복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2차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계영이 지금 페이스가 살아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놓고 쌍승 뒤집기 공략이 가능한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명확하지 않은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2경주, 3경주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가볍게 시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4경주입니다. 자, 유석현을 축으로 가져가는 그런 편성입니다. 당초 송효석이 최근에 흐름이 좋고 또 1코스에서 연속 계속 입상과 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스타트도 0.08, 0.09 굉장히 좀 빠르게 끊어주고 있죠. 오늘도 1코스에서는 0.09 정도 끊어줬습니다. 임 빠지기를 하진 않았지만 스타트도 그리고 대시도 좋았는데, 만약에 이전 시속으로 밀고 나온다라고 한다면 유석현은 찌르죠. 그래서 안쪽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찌르고 잘 버텨서 가는 유석현이기 때문에 일단 인정을 하는데, 일단 안쪽을 먼저 볼 것이냐, 아니면 3번이 1, 2번을 상대로 직접 넘어가서 바깥쪽에 있는 한종석을 불러 들여올 것이냐. 일단 3번을 휘지로 본다면 6번을 함께 묶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 왜? 1번, 2번이 가만히 있지 않고 3번이 찌르고 6번이 휴가만 찌른다고 한다면 치찌 그림이 쉽게 안 나오죠. 특히 한종석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서는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다. 물론 김태형, 정인교 상대로 정확하게 공간을 파고든다면 가능하겠지만 약간은 좀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송혜석도 지금 중하 썼는데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원용관이 감고 유석현이 찌르는 그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원용관을 일단 노려봅니다. 일단 1순위로 원용관을 좀 보면서, 인코스이기 때문에 송효석이 아니라고 한다면 원용관에게 힘을 실어보고 싶은 그런 4경주가 되겠습니다.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쯤에서 주선보류를 한번 짚어볼 텐데, 일단 이번 주는 3명입니다. 이번 주에 출전한 선수가 준호, 그다음에 한운, 그 밑에 문성현이 있는데요. 일단 주선보류 같은 경우는 쾌속정 페이지 21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랑프리 이것도 본지에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단 책을 참고하시면 금방 승강급과 주선보리 위기 있는 선수들을 알 수가 있는 만큼 해석정 책을 참고해 주시고, 일단 커트라인입니다. 커트라인이고 그 위에 한운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문성현은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보고 접근해 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봅니다. 일단 우선순위 3명, 이 3명의 선수들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 한운이 여기 5경주에 출전합니다. 자, 이지은이 지금 기록이 안 나오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도 아웃코스 단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김정구가 좀 돋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공에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4번, 5번, 6번을 불러드릴 수가 있는데, 자, 말씀드린 한운, 자, 주선 보류를 2회 안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적이 또 떨어진다. 박준호하고 한운하고 점수 차이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자, 은퇴 위기입니다. 문성현도 은퇴지만, 하서우도 은퇴 위기지만, 한운도 은퇴 위기입니다. 잡초같이 잘 살아남고 있는 한운이긴 한데, 자, 그 한운, 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타트나 또 유일하게 자력 승부되는 1코스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습을 때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정훈련처럼 의지를 보인다고 한다면, 자, 이지은을 방패 삼아서, 자, 김정구를 찌르게 만들거나 크게 돌아 나간다고 한다면 한운이 선빵이 통할 수 있는 만큼, 자, 한운의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빨리 달아나지 않을까, 주선보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우승을 목표로 승부수를 띄우지 않을까 기대되는 만큼 한운을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그런 작전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이번 6경주는 김태규가 완전 꽝입니다. 지금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가. 일단 수요일 오전이나 기록면에서 살아나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어성규를 믿고 가는, 축구로 믿고 가는 그런 전략 권해드리겠고, 도전 상대가 3번 정세혁이고 기련태고 이진우입니다. 특히 이진우 같은 경우는 이번 6경주 그리고 7경주 두 번 다 입상을 하게 되면 특별 승급을 합니다. A2로 승급을 하는데 지금 점수가 아직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승급을 하려고 좀 애를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욕심도 있습니다. 일단 1순위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만, 기련태하고 같이 찌르면 기련태가 이기는 거 아니야. 근데 요즘에 기련태가 좀 이상하죠. 손에도 무뎌지고 좀 실속도 많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배당이 대길로 팔린다고 한다면 배제를 하고 3번이나 6번 쪽으로 틀어가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만큼 어성규를 좀 세게 보고 있고 흐름도 좋고, 자, 물론 부담도 있습니다. 어성규도 그랑프리에 출전하기 때문에 주도하지 않고 안전하게 공간을 노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세혁의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볼 수 있겠고, 휘감는다라고 한다면 바깥쪽 5번, 6번을 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7경주입니다. 오늘의 메인 승부 경주인데요. 어차피 입상 축을 놓고 뒤집는 그런 싸움입니다. 자, 인지도의 김민찬을 믿을 것이냐, 나병창, 이경섭, 김민찬을 놓고 갈 것이냐, 아니면 나머지 선수들 놓고 배당을 노릴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경주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자, 8경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김한석이 출전하고 눈에 띄고 있는데 역시나 그랑프리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타트나 전술 운영에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계속 찌른다는 거죠. 시원하게 휘감기를 잊어버렸나 싶을 정도로 공간을 노리고 있는데, 자, 또 오늘도 공간을 노리다가 진로가 막히고 타이밍을 놓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지정 훈련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전에서 그 정도 시속을 끊어준다라고 한다면 감을 수 있죠. 감는다고 한다면 머리로 입상을 축 역할을 해줄 수 있겠지만, 요주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도 2인, 자, 그리고 이재학, 사놓고 1, 2, 이게 기본입니다만 공간을 노린다, 스타트가 일자로 나와서 4번이 압박을 하지 못하고 공간을 노린다고 한다면 2인이 1코스는 좀 탑니다. 1코스를 좀 타기 때문에 혹시라도 경합을 하게 되는 그런 진흙탕 싸움, 그리고 김한석이 다음 주를 의식해서 무리하게 경쟁 안 한다고 한다면 쌍승 뒤집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만큼, 자, 요주의 인물로 안쪽을 좀 보고 가는 그런 작전을 보내드립니다. 9경주입니다. 자, 이 9경주는 조성인이 그래도 조성인을 믿고 가야지. 편성도 만만한데, 근데 불안합니다. 오늘 김계영이 전복하는 사고 원인을 제공했는데 그런 걸 떠나서 모터와의 궁합, 지정훈련에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1차가 안 좋으면 2차라도 좋아지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스타트감은 문제가 없었지만 저연술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느껴지는데, 자, 중하중하 쓴 건 또 처음이죠. 자, 물론 정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최악의 상황을 면하겠지만 일단 맹신은 금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뭐 기본 축으로는 볼 수가 있어서 스타트가 되는 조성인이 감아준다라고 한다면 황만주, 박상현, 이승일 3번, 4번, 6번 그중에 이승일의 기록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아마 대길로 팔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조성인이 스타트를 주도하지 못하거나 어설프게 찌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6번 중심으로 쌍승이 뒤집히거나, 또 황만주도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메인 승부라고 말씀드렸던 게임 조성인 뒤로 놓거나 아니면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2일이 들어가면서 약간 뭐 빗 맞았지만 그만큼 그랑프리를 의식하고 또 몸을 사릴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컨디션을 체크해 보시고 그냥 경공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말씀드린 쌍승 뒤집기를 공략할 것인지, 요거는 조성인의 최종적인 기록과 컨디션을 체크한 다음에 승부 판단을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한성근을 일단 저는 가지고 갑니다. 역시나 중하를 썼습니다. 지난주에 플라잉 복귀 전 스타트 0.18을 끊고 1코스에서 우승을 했는데, 자, 이 정도만 해주면 한성근 믿고 갑니다. 근데 뭔가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좀 약한 느낌이고, 상대적으로 지금 박준호, 아까 주선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는 한운이 커트라인이었고 3.37이었고 그 위에 박준호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 박준호가 커트라인이고 3.37이죠. 그 다음에 그 위에 한운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박준호도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마음에 드는지 중상을 썼습니다. 박준호도 평가를 굉장히 좀 솔직하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1, 2 두 선수의 동반 입상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고, 정민수가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번을 중심으로 쌍승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이 한성근을 씹어 먹는다라고 한다면 2, 3, 4 여기에 문성현 5, 자, 이 1을 지우고 3, 4, 5인데 여기 3번, 5번 요 3번, 5번 묶는 그런 전략은 한번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11경주 여기도 현장 추천 경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렸죠? 일단 액면은 김종민을 놓고 가는 상황인데, 자, 김계영이 요주의 인물로 평가됩니다. 뭐 크게 요거는 쌍승 뒤집기이기 때문에 뭐 크게 비중을 두는 게임은 아니고, 자, 김태형이 없으니까 그래도 김종민이 노련미를 발휘해 주겠지라고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전공법을 가져가는 게 정석입니다만, 김계영의 스타트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물론 선에는 아직까지 그지 같습니다. 어떻게 손재영이 졌나 싶을 정도로 선에가 구멍이 뻥뻥 뚫리는데, 누가 봐도 이 그림입니다만 혹시라도 김계영이 선빵을 날린다라고 한다면 쌍승이 뒤집어질 수 있는 만큼, 자, 가능성을, 자, 이게 아니라 요걸로 가능성 열어두시고 3번 김종민을 쌍승 뒤집고 4번 김종희와 5번 우진수를 삼복수로 묶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현장 추천 경주인데요. 여기는 좀 기본 전략부터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일단 문주엽하고 곽현성이 좀 돋보입니다. 일단 송효석, 이지은, 송효석 아웃코스고 윤상성도 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1번, 4번 두 선수에게 관심이 모아지는데, 자, 여기는 2번 이상문이 요주의 인물입니다. 제가 이 코스 맨날 이상문 나오면 1년에 한두 번도 못 갑니다. 약합니다. 활용도 많이 떨어집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문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타트 감각이나. 자, 문주엽의 모터가 약하고
자, 최근에 우진수, 이지은, 원영관, 김기한, 박진석까지 활용 입상이 전무합니다. 자, 문지엽도 연습에서는 열심히 탔지만 실전 가면 또 언제든지 늑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번을 중심으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저는 이상문을 보고 있는 그런 편성이기도 합니다. 자, 11경주는 김계영, 12경주는 이상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13경주로 넘어갑니다. 13경주. 자, 권명호가 그래도 좀 해주길 바랬는데 또 오늘 지정훈련에서는 1코스에서 기습을 때려서 0.04 끊고 임 빠지길 했는데 공간을 내주면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분명히 안 좋습니다. 중하 꼴찌에 가까운 72명 중에 72명을 했습니다. 꼴찌에 했기 때문에 자, 권명호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박성문과 박준현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원영관, 서희가 변수로 평가되는 그런 상황인데 1번의 모터 호전세 요걸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타트로 맞불을 놔서 박성문을 찌르게 만들면 못해도 3착, 2착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타트 감각 그리고 소개항주 기록 체크 후 버릴 수 있다 아니면 못 버리겠다 요거에 따라서 권명호를 가져가면 원영관 서희를 버리는 거고 권명호를 안 가져가면 원영관하고 서희를 묶어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14경주입니다. 14경주.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축을 잘 가져가야 되면 일단 유해강, 김명진, 염윤정 버리고 자, 김강현과 이응석, 위동 1번, 2번에 5번까지 조합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록만으로 평가를 한다면 1번의 우세를 좀 점칠 수 있는데 불안 요소는 스타트죠. 스타트가 들쭉날쭉합니다. 오늘 지정훈련에서도 3대 2대 3대 3대 2대 빠르면 엄청 빠르거나 스타트를 때려서나 이응석하고 맞춰 나와서 때리면 자, 임 빠지기가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스타트를 혹시라도 늦거나 아니면 어중간하게 나와서 서두르면 2번에게 역습을 또는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을 축으로 기본 전공법 또는 2번을 놓고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이렇게 갈 것인지 1번 놓고 이렇게 갈 것인지 요거는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김강현 기록 빠르고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스타트만큼은 이응석이 짱이죠. 자, 요즘에 찌르기도 합니다. 찌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역습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저는 마음은 이응석을 좀 보고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현장 추천 경주인데요. 요거는 메인 승부 경주 두 개입니다. 오늘 7경주하고 7경주하고 15경주 두 개가 메인 승부 경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기대를 바라겠습니다. 자, 온라인입니다. 자, 요즘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온라인 하지 마십시오. 온라인 투자하지 마시고 하더라도 100원. 자,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죠. 앱으로 100원부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려면 100원씩 하시든가 정말 소액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쉬어가는 구경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온라인은 할 게 안 됩니다. 할 게 아니고 사전 스타트에 속이고 이 기록에서 속이고 화요일날 연습 기록 아무 의미 없고 사전 스타트도 지네 맘대로고 그렇기 때문에 플라잉 스타트도 개판이지만 온라인도 지난주에 아주 학을 띄었습니다. 이응석이나 김현현이나 그렇게 타는 애들이 아닌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배신감과 실망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이기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쉬어가시고 일단 액면은 주은석이 축으로 팔리고 나머지 착근 양상인데 그래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이제 김도희 정도 변화 비슷하게 2번 3번하고 비슷하게만 나와도 1번이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번이 요주의 인물이고 자 17경주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성인 자 김민천 김한석 2번 4번 5번 아까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번, 5번은 비슷합니다. 근데 세 선수 다 그랑프리 출전입니다. 사고가 피하기 위해서 좀 소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다면 이진우나 김보경이 땡큐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두 선수를 주목하면서 뭐 이 정도 선에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수요경주 살펴봤습니다.
승부 경주 또 어려운 경주는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찌르기 선수가 축으로 팔리는 뭐 곽현성 같이 또 송효석 같이 뭐 이런 선수들이 팔리는 그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 가시거나 배팅 금액을 많이 줄이는 그런 전략을 보내드리겠고, 노릴 수 있는 경주에서 노리면서 수요 경주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체크에 종점을 맞추시면서 저도 수요 경주 이기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